이산과 호르몬 분비, 각종 호르몬 분비 있잖아요. 이걸 담당하는 게 췌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을 조절해주고 우리 몸에 그 당을 흡수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췌장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인슐린서부터 호르몬 생성을 해주는 게 췌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췌장에서는 또 하나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느냐? 내 몸속에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은 무엇을 가지고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나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췌장에서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분비가 됐을 때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지방이 혈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관 안에서 이 호르몬과 지방이 만나게 되면 그냥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날 저녁에 바로 이불 덮고 자. 뭉친다 이거예요. 굳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딱딱하게 액체에서 고체가 돼버리면 하나의 돌이 되죠. 이 돌이 동맥을 타고 내 몸 전체를 다니면서 모세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배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어디예요?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딱 막히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괴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포가 괴사가 되면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자율신경계는 어디에 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 비움을 한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단식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남들은 4kg, 5kg 뺐다 하는데 나는 오히려 1kg가 올라가는 현상이다. 이게 역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제품이 어떻게 된다? 이것만 먹으면 뭐가 된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대부분 여기 오면 뭘로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들? 미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못 먹는 거는 사실이죠. 못 먹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차를 하나 마시면서 나는 지금 뭐 먹고 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먹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물을 마시면서 나 지금 삼겹살 맛있네 하고 먹으면 삼겹살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말하게 되고 말하면은 이 뇌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삼겹살을 먹은 것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없었던 걸 할 수 없지만 생각과 말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인간은 스트레스 받는데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뭘까요? 돈. 누구세요? 맞습니다.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돈이 원래 많은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 받아요.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없던 돈이 조금 늘어나면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돈은 어떻게 벌으면 돼요? 열심히 일만 하면 벌려요? 아닙니다. 돈은 써야 돈이 벌립니다. 써야 벌립니다. 자, 실제 얘기해서 우리가 내 몸이 80kg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80kg다.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80kg예요. 나의 단점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80kg면 나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돈을 조그마한 내 능력에 맞춰서 돈을 투자해서 내 단점을 장점으로 내가 바꾸면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나의 단점이 자꾸 단점이라고 등하시할 게 아니라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나의 단점이 장점이 되어서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성화시키려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종에 보면 나의 단점은 너무 화가 너무 치미는 게 단점이야. 그럼 오늘서부터 어떻게 해요? 유화하게 나가면 되죠. 그래서 단점을 장점으로 성화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게 된다라고. 물을 먹지 않고는 면역을 올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변비입니다. 변비가 있어요. 절대 물을 먹지 않고는 변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잠깐 강의가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뭐 먹는 거예요? 물 먹는 거잖아요. 일부적으로 왜 네가 비움을 해야 되는지 이유 면역을 올리고 싶지, 변비 탈출하고 싶지. 그래서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평소시에 너는 물 안 먹잖아. 그런데 2박 3일 동안만이라도 네가 물을 먹는 습관을 가질 수만 있다면 면역이 올라갈 거고 변비를 탈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중요한 여기에 2박 3일이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또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물을 먹어야 면역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내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왜 물을 먹어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오늘 신규가 좀 있다고 하니 이 비움을 한다라는 것은 자가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소를 하게 되면 먼지가 나거죠. 먼지가 납니다. 그 먼지 나는 게 이 모든 비움이나 인체 정화나 해독이나 이 어떤 건강식품을 먹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호전 반응이에요. 명현 반응. 현대의학에서는 이 명현 반응을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몸에 장기와 장기를 이식하는 거 보셨죠? 이식을 하면 왜 빼먹지 말고 먹어야 되는 약이 어떤 약이 있을까요?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 심장을 띄어냈거나 심장 콩팥을 하나 띄어냈거나 간을 이식했거나 폐를 이식을 했거나 어떤 이식을 했어요. 타장기를 넣었어요. 그럼 꼭 빼지 말고 먹어야 되는 약이 하나 있어요. 염증약은 기본이고 꼭 하나 먹어야 돼요. 면역 억제제. 자, 면역 억제제. 자, 우리는 면역을 올려야 건강하죠. 근데 그분은 왜 면역을 억제시킬까요? 자, 우리 몸의 면역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온 장기와 내 장기가 호흡을 맞춰야 되잖아요.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명현 반응입니다. 그게 통증일 수도 있고요. 그죠? 통증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장기와 장기가 원래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객사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즉 우리 몸을 정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억제시키는 게 바로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는 아닌데 콧물 간혹 나올 때 있죠. 그것도 내 몸의 독을 뿜어내는 명현 반응입니다. 명현 반응은 뭔가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정에서도 아니 어제까지만 괜찮다가 갑자기 막 허리가 통증이 막 나와. 갑자기.
무리하게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중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명현 반응이에요. 근데 그것을 명현 반응은 보통 어느 정도 온다? 약 3일에서 길어야 열흘 안에까지는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명현 반응은 뭔가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참을 만하면 참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 몸 스스로가 그것을 건강한 상태로 돌린다. 거기에 알파 플러스 내가 뭔가 통증이 나서 명현 반응을 참을 때는 뭐 하나 해주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뭐 하나 해주면 음식을 절제해주면